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태권조이입니다. 아,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음, 제가 사실 방송을 참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서 준비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사실 준비를 한 건 없어요. 준비를 한 건 없고 그냥 마음만 먹었었는데 제가 게으르고 또 뭐 이것저것 좀 어려움도 있고 뭐 그래서 스타트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시작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인생 참 알 수 없다고. 네, 아,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방암, 3중 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본업은 배우입니다. 음, 사실 이제 방송을 하려고 뭐 이렇게 대본을 좀 쓰고 했었는데 그냥 너무 제 자신이 지금 좀 이렇게 약간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대본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서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두서가 없이 제가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음, 사실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건 워낙에 제가 라디오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라디오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하기 전부터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는 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 뭐 그냥 일반적인 공연도 있지만 낭독 공연이라는 공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희곡을 낭독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죠. 움직임이 없이 뭐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희곡을 뭐 공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소설을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너무 고맙다. 너무 좋았다라고 이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좀 연락을 해달라고 개인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거를 좀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소외 지역, 문화 소외 지역에 가서 공연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일반적인 공연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연습실 사용료라든지 그런 진행비는 물론이고 배우들 출연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세트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 낭독 공연이라는 거는 테이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찾아가서 뭐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제가 사실 그런 게 꿈이었었거든요. 뭐 선마을 같은 데 가서 어 이제 저희는 MT 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면 저희는 뭐 몇 박 며칠로 MT 간다 생각하고 가고 테이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공연이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어떤 문학적으로 퀄리티가 있고 검증된 그런 문학 작품들을 읽어드려서 그분들이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누군가를 도울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제가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단원고 아이들의 약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일생을 말하자면 이제 짧은 전기가 아니라 약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 아이들의 일생을 한 편 한 편 좀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또 해보고 싶었다가 너무 막 연구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또 너무 제가 심적으로 고통받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뭐 공감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까 뭐 아무튼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이 굉장히 많다가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워낙 기계치인데 이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막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런 거 하면 막 이렇게 막 짜증 대폭발이거든요. 너무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튼 뭐 게으른 탓이에요. 게으른 탓이고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또 이제 그 이후에 뭐 후배가 그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선배님이 너무 생각이 나요. 제 공연을 봤으니까. 제 낭독 공연을 봤으니까 선배님이 하시면 너무 잘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배우들은 뭐 이렇게 TV 출연 많이 하고 하지 않으면 너무 다들 가난하니까 이걸 하면 수입도 될 수 있고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 그래서 저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 그럴까? 막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주변에서 뭐 마이크도 주고 막 좋은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역시나 제가 또 게을러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뜻밖의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 정말 인생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은 이제 원래 배우인데요. 음, 2월 10일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 사실 이제 3월부터 제가 드라마 촬영이랑 이렇게 예정된 게 있었거든요. 작년에 너무 일이 없어서 팽팽 놀다가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올해 막 일이 막 너무 막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막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여행을 혼자 가본 적이 없고 그것도 어떤 계기로 또 이제 제주도 분들이랑 알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혼자 한번 여행을 가보자.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3월부터 바빠질 테니까 설 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설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몸을 잘 좀 준비를 하고 촬영 스타트하면 너무 바쁘고 체력 소모도 많으니까 이렇게 여행 다녀와서 기분도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할 준비를 해야지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지 딱 생각을 하고 갔어요 제주도를. 그래서 이제 돈 없으니까 후배가 제주도에 있는 그 연기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 집에서 이제 남자 후배인데 워낙 우리는 뭐 워낙 그 잘 이렇게 거침이 없으니까 그 후배 집에서 이제 일주일을 묵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또 제주도에 많이 사시니까 그분들 만나서 뭐 진짜 일주일 내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한 이틀을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사실 한라산에도 가고 싶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등산 용품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너무 술을 마셔가지고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제주도에는 낮이 없다. 밤새 술 마시고 낮에는 자야 되니까 제주도에는 낮이 없다. 뭐 그랬는데 또 제가 갔을 때 너무 춥더라고요. 춥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제가 1월 달에 갔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계속 추우니까 제가 추운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웅크리고 있고 자고 그리고 밤 되면 이제 술 마시고 너무너무 재밌었죠. 또 가수들이랑 노니까 계속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또 저를 또 너무 잘 대해주시고 이뻐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날에도
제가 올라오는 날 아침 8시 반 비행기였는데 5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1시간 자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대학로에 도착해서 대학로에서 무슨 제가 뭐 합창단 활동을 하니까 합창단이라든지 뭐 오후에 뭐 회의 뭐 스케줄 다 하고 근데 너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가 않고 내가 진짜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구나. 나 정말 건강하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뭐 뭔가를 좀 나름 잘했다고 자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 열심히 하면 되겠다. 다 덤벼. 막 이런 마음으로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설을 지내고 제가 좀 원래 가슴에 혹들이 좀 많아가지고 추적 관찰 중이었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라 그래서 추적 관찰 중이었는데 어, 몇 년 전에 이제 오른쪽 가슴에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바늘로 검사를 했는데 얼마나 떨려요. 너무 긴장되잖아. 근데 음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또 어,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왼쪽 가슴에 또 이것도 의심이 된다. 근데 이번엔 총조직 검사를 하고 싶다.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총 2방 싸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짜 이거 조직 검사하는 이 검사 결과 기다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릴 것 같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때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좀 안 갔어요. 그러다가 1년이 됐죠. 1년이 됐는데 이제 제주도 갔다 와서 설 지내고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온 지 한 2주일이 됐죠. 2주일 됐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에 큰 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지만 사실은 아예 뭐 또 그냥 혹이겠지. 근데 이번엔 좀 크니까 자르자고 하시겠다. 수술하자고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일날 초음파를 했는데 역시나 조직 검사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큰 혹은 좀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 필요성이 있고 위험하다. 암이 의심되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바로 다음날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보통 이제 문자가 와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문자가 띵동 음성입니다.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망했다. 전화 딱 오는 순간 너무 전화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선생님이 제가 가는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신데 이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과가. 라는 순간 띵 했죠. 암이구나. 선생님이 암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가고 싶은 병원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쪽 병원에서도 병원 예약을 잡아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으니 말씀을 하시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전화를. 너무 황당해서 이제 너무 놀랬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좀 상담할 만한 분한테 저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예약을 잡아주셨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전 또 운이 좋게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끼어들어갈 수 있는 진료 상담 순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로 예약을 잡아주셨고 그 중증 환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그걸 신청하면 환자 부담금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그걸 신청하자고 해서 병원에 이제 부랴부랴 가서 그걸 신청을 하고 네. 녹음이 잠깐 끊겼습니다. 네. 녹음이 잠깐 끊겨서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녹음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를 잘 이어서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그 편집 기술을 배우느라고 애플에 전화했다가 거기서 알아보고 전화한다 해서 지금 애플 상담사가 전화 오는 바람에 끊겼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이어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죠. 진료를 받고 선생님이 사이즈는 뭐 1.22, 1.5 뭐 이래서 사이즈 상으로 보면 일기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한 건 뭐 수술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배우인데 3월부터 드라마 촬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좀 너무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지금 암이라고 하는데 자기 지금 일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과격하게 움직이는 동작이나 팔을 많이 쓰는 거 아니라면 수술은 뭐 일주일이면 퇴원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괜찮을 것이다. 다만 이제 항암이 필요한 암이라면 몸이 힘들어서 못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머리도 빠질 수 있고, 아니, 머리가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그러면 3월에 촬영 들어가는 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선은 항암이 필요한 암인지를 먼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운 좋게도 당일날 검사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서 당일날 하고 또 그 주 토요일에도 하고 뭐 그 다음날도 하고 세 번을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는 25일에 나오는 거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일찍 콜이 온 거예요. 22일 날 토요일 날 촬영을 한다고 스케줄 콜이 온 거예요. 조 감독한테. 그래서 어떡해요. 만약에 촬영 들어갔다가 제가 항암을 하게 되거나 뭔가 그러면 중도에 하차를 할 수도 없고 또 폐를 끼쳐야 되고 너무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조 감독한테 상의를 했죠. 내가 이만저만하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정밀 검사 중인데 검사 결과가 25일 날 나오니 첫 촬영을 좀 25일 이후로 첫 촬영만 딜레이 해줄 수 없겠냐. 그때 조 감독이 선배님, 조 감독은 이제 저랑 워낙 친하기도 하고 또 워낙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선배님 그러면 치료를 하시려면 돈도 버셔야 되고 할 텐데 최대한 힘들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스케줄을 잘 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배님이 맡은 역할이 크게 그렇게 분량이 체력 소모가 많을 정도로 무리하지 한 그런 분량은 없으니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촬영을 못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거 스케줄 짜는 거 일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저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혹시라도 항암을 하게 되면 머리 다 빠진다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 이제 항암을 할 때 얼마만큼 체력 소모,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거는 제가 너무 감이 안 오니까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뭐 가발도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굉장히 저를 도와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여튼 그러면 혹시라도 너무 무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감독님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상의를 했는데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게도 뭐 크게 스케줄상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러니 좀 그냥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시고 믿어 주신 거죠.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항암을 안 하는 암이기만 바라자. 항암만 안 한다면 내가 수술 잘 마치고 체력 관리 잘 해서 무사히 촬영을 끝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는데 열심히 해야지. 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조 감독도 있으니 용기를 내보자 해서 촬영을 갔습니다. 촬영을 가서 근데 사실 뭐 촬영장은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첫 촬영이
콜이어가지고 7시 콜이라서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가서 근데 낮에 촬영을 끝내고 와서 이제 쉬면 되는 스케줄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스케줄이 지연이 되고 또 없던 분량이 늘어나고 해서 아침 첫 씬부터 밤 10시에 끝난 거예요. 저녁 먹고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근데 이 오는데 이제 저는 매니저가 없으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오거든요. 그 암이 있는 가슴이 욱신욱신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암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나? 사실 저는 그 제가 암이 있는 그 종양이 만지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프면 암이 아닌 거죠? 암은 안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아픈 암도 굉장히 희박한 그 확률로 아픈 암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좀 약간 실망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픈 게 아마 또 그 총조직 검사를 한 그게 아물질 않아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무리를 해서인지 이틀 동안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제가 생각이 많아서 잠을 푹 못 잤어요. 잠을 푹 못 자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 날, 다음 날까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25일 날 검사 결과를 보러 재진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진짜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야 이거 진짜 이 영화 주인공 설정으로 해도 이거 옛날 신파에나 나올 너무 자기적인 설정이다. 계속 계속 정말 촬영도 없고 일도 없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뭔가 일을 짜잔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주인공이 암이다. 근데 하필이면 또 뭔가 희귀한 암이다. 이거 정말 너무 자기적인 설정이지 않냐면서 막 그 후배들하고 웃었는데 후배들이 이거 영진이의 시나리오 공모에도 떨어지는 너무 자기적인 설정이에요 선배님 막 이러면서 한바탕 웃었는데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뭐 저희 그 가족 중에 유방암도 없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삼중 음성 유방암은 반드시 항암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쉬운 병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뭐 사이즈 적고 일기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물론 놀랍기는 했지만 뭐 수술 잘 받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원인도 몰라. 약도 없어. 그리고 전이도 잘 돼. 재발도 잘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제가 어, 다른 그 비타민 치료 받는 병원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병원에서 이제 제가 안내받았을 때 뭐 이거는 일기지만 사이즈상으로 일기지만 양성암으로 치면 호르몬 양성으로 치면 3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그 호르몬 양성암은 재발이 되면 다른 쪽 가슴에 뭐 유방암으로 재발되거나 하지만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은 재발되면 거의 폐로 재발이 되고 3년 이내에 재발 확률이 무지 높고 폐로 재발되는데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깨비 같은 암이니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드라마 어떡하지? 그래서 또 다시 또 고민에 빠졌죠. 사실은 그냥 수술만 하면 되는 암이면 또는 양성암이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항암을 하게 되더라도 잘 협조가 되는 상황이면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저를 이렇게 믿어주셨는데 내가 드라마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 팀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힘든 것만 참으면 되겠지. 내가 잘 버티기만 하면 되겠지. 버티는 건 할 수 있어. 참는 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잘못하면 병이 악화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결국 감독님과 상의하고 하차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그 머리를 굴려봐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고정배역이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케줄을 저를 배려해 주려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차를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음, 네, 이게 얘기가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길어져서 일단 지금 첫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금 이제 5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저 이제 저녁 준비해서 항암식품으로 맛있게 저녁 만들어서 저녁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오늘 좀 가슴이 되게 많이 답답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그 멘탈 관리, 뭐 감정 관리 나름 잘 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관리 좀 잘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오락가락하죠 물론. 근데 오늘은 좀 가슴 답답했는데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빨리 시작한 거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주저리 얘기를 하고 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어요. 암튼 여러분 제가 다음 이제 방송에서는 이후 얘기 그리고 왜 유튜브를 하는지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 이 방송을 한 명이라도 누가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들어주셨다면 네,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만약에 그분이 암 환우분이라면 같이 투병하는데 서로 의지하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